중국과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용악산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무역일꾼, 즉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아주 중요한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북한에서는 내일이면 공화국 창건 기념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말로 하면 국경절입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되었는데 그 창건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꽃꽂이 해가 아니면 이렇게 커다랗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뭐 기념보고대, 공화국 창건 기념보고대는 있지만 무슨 무력 시위라든지 아니면 뭐 김일성 광장에서 군중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레이드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내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내일보다도 오히려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인사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10월 10일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이민군 부대들이 와서 미림 비행장이나 또 여기서 훈련하던 부대들이 지금 내일 하게 된다면 여행 연습을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내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계속해서 작년 10월 10일에도 하고 금년도 8월 8차 당대회 때 1월 달에 했죠. 1월 6일 날도 이 군사 퍼레이드를 김일성 광장에서 밤에 그것도 야간에 불의에 했기 때문에 뭐 내일 밤에 또 한다면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내일 하는 것보다 당창건 기념일에 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9월 9일 맞으면서 노동당 당정치국 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다뤘던 인사 문제를 느닷없이 공고한 것도 바로 인사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그 바로 며칠 있어서 이 군사 포위를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뭐인가 시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 긴급 속보는 아니고 최근에 북한이 지금 그 파탄된 경제난, 인민들의 고통과 굶주림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성대하게 보내는 이런 그 뉴스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북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정은에게 바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왔다는 것으로 노동신문의 전면에 모두 실렸는데 한 7곳 나라에서 그것을 보내왔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잠깐 노동신문에 나온 걸 잠깐 들여다보면 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뭐 제1차로 보내온 나라가 시리아 대통령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 자, 다 시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니카라과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라오스 인민혁명당 또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똑같이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라오스, 시리아, 파키스탄, 니카라과, 짐바브웨 다 북한하고 가깝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는데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백인이 대통령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은 흑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남아공 대통령이 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보내왔고 쿠바는 없고 중국도 아직 없습니다. 아마 중국은 내일 보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김정은에게 이런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왔다는 소식으로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동남아의 유력한 국가들은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꽃바구니나 축전을 보낸 나라들은 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남아공 국가는 내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나라들이 북한에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긴급 속보는 여러분들 들었어도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 달에 북한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20일, 저도 이걸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3월 21일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김유송이라는 사람이죠. 이 말레이시아 대사가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두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즉 말레이시아와 단결을 선언하고 그 다음날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문철명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고 동남아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이 고급 비자라고 하는 영주권,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컨드 홈이라는 아주 유력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거 돈 한 1억 정도를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문철명이라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치품을 조달하던 이 문철명이 바로 체포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했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것은 바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즉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문철명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할 때에 대한 것을 협조를 요청했고, 말레이시아는 바로 문철명을 체포해서 FBI에 넘겨줍니다. 지금도 이 문철명은 FBI에 구금되어 있고 미국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는 1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비자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김정은의 비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물자를 사서 들여보내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똑같았던 또 한 명의 이 문철명을 대신해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용악산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무역일꾼, 즉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기세와 직접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의 했던 일은 무기밀매도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기밀매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이 모든 유엔 제재 때문에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전자지갑도 토론해가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 미국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전자지갑, 즉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를 빼내가는 것도 한계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외화가 바닥이 난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나마도 북한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이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의 무기를 밀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밀매와 마약 밀매가 가장 성행하는 것이 바로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의 무기를 밀매하고 마약을 밀매하고 그리고 투명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김정은에게 벤주를 선물해주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600형 마이바 대형 벤주를 김정은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사치품을 계속해서 보내주던 그 사람이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다 잠적한 것 같습니다. 물론 39실의 산하에서 대성은행에 나와 있던, 이 러시아에 나와 있던 대성은행 지점장이 몇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망명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그 사람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북한이 노발대발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철명이 김정은의 특명을 받고 활동하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계층들에게 물자를 납품하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던, 그것도 김정은 소기실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던 이 문철명이 체포되어 미국에 압송돼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중국을 거점으로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이 용악산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김정은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또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제3국이나 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에게는 아마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자금이 말라서 지금 이 외화상점에까지 물건이 없는 형편에 모든 대회 때마다 그 수많은 대회를 열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선물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작년도에는 7월 27일 맞으면서 장군들을 불러다 놓고 시계나 고급 시계라든가 선물은 주지 못하고 권총 선물한 것, 물론 금으로
도금을 한 이 권총, 백두산 권총을 선물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선물할 자금도 없는데 그 조금이나마 있던 그 돈, 즉 무기 밀매나 마약 밀매를 해서 벌어들였던 그 자금마저 가지고 잠적해버린 김정은의 신복. 이거 정말 김정은 환장할 것 같습니다.